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 귀넷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레이스 크루즈 씨를 저희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이 그레이스 크루즈 씨 저희 방송국 이렇게 방문하시니까 저희 CBS 방송국이 환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고, 글쎄요, 명성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도움을 주시고, 또 그레이스 크루즈 이러면은 정말 웬만큼 그 귀넷 메디컬 이용해 보시는 한인분들이라면 다 그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질문할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국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레이스 씨가 그 귀넷 메디컬에 근무하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전공을 뭐 그쪽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제 원래 한국에서 전공은 무역이었었어요. 그래요?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이주를 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와서는 사실은 법무사였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게 좀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통역 일을 하기 시작했죠. 또 처음에는 그래서 법정 통역을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전공도 있고 해서. 그런데 법정 통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의료 통역을 어떻게 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쪽으로요? 일단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한국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뭐 말대꾸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는 질문을 가능하면 안 하잖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라는 질문을 꼭 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 질문에 질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환자가 거의 없고, 끝나고서 뭐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나를 붙들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통역관이었거든요. 통역관들의 의무는 그 의사와 환자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환자분께 왜 아까 의사 선생님 계실 때 묻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물으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그 통역관이라는 그 직업 안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직업 윤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미국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책임 소재도 있고, 또 잘못해서 다른 통역관들한테 누를 끼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귀넷 메디컬 센터에 이제 그동안 몇 번 컨트랙터로 갔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여기서 한국 사람 통역관을 풀타임으로 구한다더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 차지 널스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될까?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응시나 해보지 뭐, 지원이나 해보지 그랬는데, 그 며칠 있다가 어떤 간호사분이 또 저한테, 그분도 수간호사인데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때가 초면이었고. 네, 그때가 초면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써주고, 또 지금의 제 윗분인 그분의 이름을 써주고 전화번호를 써주면서 여기에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리퍼 했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을 상식으로. 리퍼럴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일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가 네 얘기 우리끼리 많이 했다. 아, 그래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너무 밀고 싶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일을 두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랬군요. 기도 구걸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 통역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이니까 저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일을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멀리 있는 분들까지 이 동네로 전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그게 한번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 한 곳에 정착해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그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어딘가 정착해서 또 나를 늘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가 정말 전도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저를 잡을 주신다고 생각지 마시고 전도자로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제게 이 직장을 주십시오. 그때 사실은 제가 이런 직장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원하고 있었지만 형편상으로도 우리 아이 학교랑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고 또 제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직장을 얻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참 한인이 귀내 메디칼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좀 드문 일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수간호사라든지 잠깐 본인은 이제 인식을 못했지만 그분들이 우리 그레이스 크루즈 씨 하는 그런 사전에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좀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은 일면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끼리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 사회가 뭐 그냥 만만하게 뭐 이름 몇 자 듣고 뭐 추천했을 리는 좀 만무하고요. 어쨌든 우리 그레이스 크루즈 씨가 이 귀넷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게 된 그런 참 소중한 계기가 됐었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일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만 3년 됐어요. 만 3년이요. 그럼 지금 뭐 이제 만 3년이면은 한참 병원 내부의 어떤 일들도 많이 익숙해질 단계면서 아직은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아직도 많이 배울 부분이 있죠. 부서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더 조심스러워요. 지금이 더. 좀 뭔가 알만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뭐 저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몸의 병도 있더라고요. 아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의 병도 있고, 몸의 병이 있으면 마음의 병도 생기게 되고, 멀쩡하던 사람도 암이나 그런 거에 걸리면 우울증 와요, 같이.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환자분들은 꼭 한국 분들이 아니더라도 환자분들은 일단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환자분들을 재밌게, 즐겁게, 좀 웃게 해드리려는 차원에서 농담 한마디 한 게, 좀 그분 생각에는 아니 저런 농담을 전혀 의도치 않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저도 굉장히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고생한 적이. 그것도 이제 미국 환자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전에는 제가 잘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웃고 또 슬프던 사람들도 위로가 되고 이래서 나는 그게 나의 달란트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러니까 주어진 것보다 더 필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배웠고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 이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지금 느끼신 그런 상황들은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잡이든 어떤 상황이든 살면서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아까 그럼 본인이 이제 현재 그 귀넷 메디컬 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주로 이제 통역 쪽인가요? 별거 다 해요.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뭐 별거 다 한다면 그 별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타이틀이 원래는 통역관, 그러니까 민원실 직원이면서 통역관이었거든요. 1년 뒤에 이제 뭐 승진 비슷하게 돼서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영어로 하면 Patient and Community Liaison. 어떻게 보면은 환자, 지역 담당자. 이렇게 돼서 그 전에 저를 묶었던 그 통역관이라는 그 굴레가 좀 트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자분들하고 병원하고 연결되는 모든 거, 돈 문제, 그러니까 병원비 문제, 또 의사를 찾아주는 문제,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던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민원이죠, 문제, 민원.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귀넷 메디컬 센터 입장에서는 참 다양하게 뭐라고 할까 직원은 한 명 하이어한 건데 여러 각도에서 그 직원이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겠어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러겠네요. 한국 분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표현을 잘해요. 잘한다, 고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셔서 저는 좀 많이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듣고 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고만장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스스로? 아무래도요 성경에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그 말을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그렇게 교만해지는 데는 얼마 필요 없더라고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주변에서의 어떤 그 과다한 인정이랄까? 내가 가진 이상으로 좀 더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칭찬이 들어올 때 정말 내가 서 있는 장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그런 어떤 선을 딱 느끼고 내가 좀 험불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또 그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뭐 미국 환자들 혹은 한국 환자들 뭐 구분 없이 이제 다 도와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때요?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 그레이스 크루즈 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나 미국 분들의 어떤 그 상황이 좀 다르거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분들이야 당연히 고마워들 하시죠. 그러니까는 저한테 한 번은 멀리서도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병원이 있다라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나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뭐 LA나 뉴욕 그런 데는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조지아에는 여기뿐이잖아요. 그리고 조지아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 오고 싶다.
또 의사 여기다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의사 만나러 산부인과 의사 만나러 4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참 고마워들 하시고 미국 분들도 아 나는 이 병원에서 한국 사람을 담당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오 참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 동네가 한국 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미국 분들은 나 김치 좋아한다. 뭐 불고기 뭐 발음 안 되는 거 얘기해 가면서 그래요. 아는 척도 하시고 다들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귀넷 메디컬 센터에서는 그 한국 환자들을 위해서 한국 식단도 이렇게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그럼요. 예. 아하. 벌써 지금 한국 음식 낸 지가 한 3년 정도 돼요. 불고기는 좀 수준급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 돼요. 아무래도 미국 직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일반 그러니까는 기대하셨던 그런 잡채나 아니면 불고기나 그런 맛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아, 그러면 한국 어떤 마켓이나 한국에 있는 그런 그로서리 뭐 어느 그런 음식점 이런 데서 캐터링 하는 그런 식품이 아니라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요. 미국 직원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직원은 배웠어요, 직접. 한국분 셰프한테 배워서 열심히 잘해요. 근데 나머지 직원들도 이제 요번에 다시 또 한번 저희가 지금 그 한국 음식 낸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 해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한국 음식의 날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회의 중에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셰프분이 다시 오셔서 저희 병원 그 직원 한 명에게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 맛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한국 음식을 그 귀넷 메디컬 센터에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회복 음식이라든지 뭐 또 우리가 왜 아플 때 입맛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그 모국의 조국 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주 어메이징한 일인데, 근데 제가 언뜻 생각 들기로는 한국 음식이 이게 고도의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차라리 안 먹는 입만 못한 초유의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 한국 환자들 반응이나 뭐 미국 환자들도 찾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응들이 각기 어떠세요? 미국 환자분들은 불고기는 잘 드세요. 그래서 미국 환자분들도 사실 나 여기 미국 음식 싫다. 다른 거 없느냐. 물으시면 한국 음식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번 줘봐라. 그래서 불고기를 저는 대부분 추천을 해요. 그거가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먹어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 동그랑땡.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드셔요. 근데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컴플레인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대했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고 그거죠. 예, 어차피 지금 식욕도 없고 입맛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내 최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면으로 이제는 같은 우물만 파서 그렇게 갈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그레이스 크루즈 씨가 미국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한국 환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그건 변함이 없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그레이스 씨의 역할이 그 귀넷 메디컬 센터에다가 뭐 정확한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이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미국 셰프들이 한국 음식 맛을 내려다 보니까 그 고도의 그 정말 세계 어느 민족의 음식보다도 가장 훌륭하기로 소문난 이 코리안 푸드를 그 간이면 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금의 중량도 그렇고 간장의 맛도 그런데다가 마늘을 적게 넣냐 어느 정도 넣냐에 따른 숙성의 기간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거보다는 한국 그 셰프들을 정말 한두 분 이렇게 고용하셔서 한다면 그건 정말 오히려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그 균형 메디컬 센터에다가 벌써 얘기했죠. 벌써 얘기했는데 저희 병원이 사실은 커뮤니티 병원이잖아요. 네. 극빈자 케어 하는 병원이잖아요. 네. 예산을 뭐 어쨌든 예산이 안 돼요. 예, 버젯과 관계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누군가의 쿡을 해야 되는 그 인건비가 나가는 대신에 그만큼의 한국 또 셰프나 그 뭐 쿠커를 데려다가 하여튼 뭐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뭐 병원 사정이니까 그렇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그레이스 크루즈 씨의 역할이 뭐 저 UGA 에덴스에 있는 학교에 가서도 또 강의하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어떤 에덴스가 내용인가요?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에요? gwynedd 캠퍼스예요. 아, gwynedd 캠퍼스. 그러면 여기 가까운 데인데요. 네. 거기에서 주로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양성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후학 양성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단지 한국말하고 영어를 한다고 해서 통역관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통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의료에 관련된 용어들 기본적인 배워야 상식도. 하고 예, 또 기본적인 상식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수요가 지금 많지만 공급은 없다고요. 공급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만 하면 한국말만 하면 그냥 통역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또 통역관들에 대한 책임 의식도 더 생기고 해서 이제는 일반 병원에서 의료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의료 통역 자격증 프로그램을 들어야지만 돼요. 그 과가 이제 신설이 된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원래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이들 몰라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급해서 너 영어랑 수용을 한국말 해. 하니? 해서 그냥 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대형 병원에서는 전문 과정을? 네,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그 에이전트들을 다 끼고 하거든요. 에이전트 소속된 통역관들만 써요. 그래서 개인이 통역을 하러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에이전트에 소속이 되려면 40시간 트레이닝, 기본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이수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렇지요. 그런 게 시험을 봐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봐서 그거에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을 거기에 내야지만 거기에 적어도 그 에이전트에 소속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지도하실 때 뭐 오시는 분들이 그쪽 방면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바이오랭귀지에 좀 특별하신 분들 그러면서 또 우리 그레이스 씨처럼 사람들에게 어려운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 주기를 자처하는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강의 외에 어떤 조언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개인적인 조언 그런 거는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퍼블릭한 장소에서 특별히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여기는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종교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뭐 제 개인적인 조언은 다 하나님을 근거해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를 하죠. 강의를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학생들 반응이랄까?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수강을 하겠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된다. 뭐.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한국어 의료 통역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 전국적인 시험이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현재로는 이미 히스패닉은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은 이제 5말이 준비 중이에요. 그 중국말 2개 하고 맨다린하고 캔토니스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말, 한국말, 베트남 말 이렇게 5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 그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 조금 들어있고 또 의료 통역은 실전이에요. 제 프로그램은 이거를 통과를 하고 나면 바로 의료 통역관으로 뛸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롤 플레이를 많이 해요. 사실 의료 용어를 배우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그걸 집에서 본인이 외우고 실생활에서 쓰지 않으면 못 써요. 실제로 통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부단히 매일, 저도 지금도 매일 배워요. 의료 단어는 여러 가지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자꾸 abbreviation, 즉 용어를 줄여서 만드는 단어들도 많고 해서 매일 자기가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예. 일을 하러 간다거나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옛날에 한국인 케이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닥터들이 한동안 이제 어떤 처방전이라든지 프리스크립션 심지어 뭐 그런 것을 이제 닥터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할 때도 자기들만의 가뜩이나 이제 그냥 풀어도 쉽지 않은 이 의학 용어를 자기들만의 그 은어라고 할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속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은어 짧게 줄인 거 뭐 이니셜 몇 마디로 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그런 의학 용어 때문에 한동안 좀 말이 많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왜 환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호를 다 풀지 않고 의사들끼리만 그냥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꼭 암호같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물며 이제 이 복잡한 의학 용어 우리가 한국말 표현도 뭐 춥다, 뭐 서늘하다, 뭐 정말 뭐 으실으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환자를 정말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섬세함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학 용어가 꼭 아니더라도 환자들은 어차피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갔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과연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거는 단지 그냥 가르쳐주는 그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럼요.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메디컬 인터프리터로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그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 색깔, 통증, 기분, 통증 이런 거가 시푸르둥둥하다든지 누리끼리 뭐 조금 아까 얘기하신 노란색 거죠. 하나가 노랗다, 누렇다, 그렇지요. 누리끼끼하다, 뭐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또 사투리 쓰시는 분들 그렇겠네요. 한국말, 영어 잘하기 쉽지 않아요. 같이 잘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말을 더 잘하든지 영어를 더 잘하든지 이거를 같이 비율로 봤을 때 똑같이 잘하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찾기가. 그러니까 즉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 의사들하고 어떻게 조금 더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네.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면 한국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냥 영어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환자분한테 당신은 gallbladder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gallbladder가 뭔지 모른다. 네.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gallbladder에 문제가 있으시대요. 라고 통역을 하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gallbladder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What is gallbladder? 이렇게 위기를 일단은 그렇게 모면을 해줘야지 거기서 gallbladder 찾는다고 사전을 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 같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경험으로 깨닫는 부분들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로 당장 내일이라도 시험에 패스하고 통역관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준비를 그렇게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크루즈 씨 이렇게 당신의 후학들을 양성을 하면 경쟁자들이 더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의 직장이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받아요. 네. 저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시험을 만약에 보는데 시험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제 친구가 와서 야 이건 뭐니? 하고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야 이거 여기 있어 이거 봐.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 걸 잘 못 지켜요.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헛똑똑이라고. 근데 저는 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받지 않은 통역관들이 나가서 뭐 잘못 통역했을 경우 혹은 다른 통역관들에게 누를 끼쳤을 경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막고 싶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휴, 참, 그 외 이야기를 지금 쭉 들으면서요. 후학을 양성하면 미국적 사고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게 이런 직종에 그런 지원자들 뭐 혹은 이쪽에 일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내 잡에 좀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가운데 우리 크루즈 씨는 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헛똑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까지 한다는데 글쎄요 정말 우리 크루즈 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너 공부해라 할 때 야 뭐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좀 짜증 부리거나 뭐 공부하기 싫어 할 때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데 다른 어떤 정말 크리스찬 신실한 가정에서 너 공부 잘해서 남주라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남이 잘 되도록 정말 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크루즈 씨는 정말 귀넷 메디컬 센터에 일하시면서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렇게 읽혀주고요. 왜 그 귀넷 메디컬 센터에 환자로 입원했던 많은 분들 또 퇴원한 뒤에도 이 그레이스 씨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런 생각을 갖는지를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국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서 제가 참 많이 갖게 돼요. 여러 가지로 일하시면서 보람이라고 느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잡을 참 선택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정말 이거 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뭐 보람된 건 틀림없이 많을 것 같고. 네, 보람이야 늘 보람이 되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받는 은혜가 말도 오히려, 못해요. 어떤 부분에 그렇죠? 뭐 몸이 아파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사시는 분들 볼 때 또 뭐 멀리서 여행 오셨다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사용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그 병원비를 내러 다시 일부러 또 오시는 분들 통역해 드렸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병원비 관련돼서 제가 참 놀란 거는 어떤 분이 월급을 탁탁 털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병원비 낸다고. 한국 분이에요? 미국 분이에요? 한국 분이죠. 네. 그 제가 통역을 해드리는데 참 자랑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는 너무 비싸니까 안 내도 된다. 라는 고정관념을 좀 가질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안 냈다. 뭐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이 덩치만 컸지 많은 적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극빈자 케어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많이 케어를 해요. 또 non-profit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고 하긴 하지만 부족하죠. 그래도 역부족이죠. 큰 역부족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동네에 있는 병원이고 또 이 병원이 만약에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내보낸다든지 뭐 실제로 문 닫는 병원 큰 병원들도 많아요.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볼 사람들은 다 이 동네 사는 우리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멀리 주차비 7불, 뭐 11불씩 내고 돌아서 그것도 그렇게 찾아가야 다녀야 되고 영어도 못 하는데 한국 말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고생하셔야 되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꼭 제가 이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병원이 한국 사람들한테 첫사랑을 보여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처음으로 먼저 한국 직원을 구하자, 한국 음식을 내자, 한국 텔레비전을 달자, 한국 잡지를 들여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그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첫사랑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한 3년 정도 지나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든지 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레이스 크루즈 씨 그 대담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애틀란타에 참 우리가 이 지역이 특별히 이 귀넷 메디컬 센터가 있는 곳이 귀넷 실이고 또 이 귀넷 카운티가 가장 한인들이 줄을 이루는 이곳인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 권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얻을 혜택 이런 것이 우선이 된다기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의무가 지켜졌을 때 우리가 정말 권한도 그리고 우리의 받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참 찡한데요. 정말 귀넷 메디컬 센터를 한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런 비영리 단체 기관, 그 의료 센터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으로서 이 작은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과 그런 관심, 막대한 그런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보이지 않게 누리는 혜택들이 좀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어제도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막 의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참 권한을 많이 우리가 뭘 받을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혈안이 되어 있고 정말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나요?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순간 떠올랐는데 오늘 우리 그레이스 크루즈 씨 이렇게 모시고 담담한 애틀란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저와 비슷한 공감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귀넷 메디컬 센터의 원장님 계시죠? 네. 예, 그분하고 다시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본인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CBS 방송 프로그램 애틀란타 사람들에 와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천만에 제가 네. 마지막으로 예. 제가 개발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개발까지 하셨어요? 저 무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요? 네. 무슨 농담인데요? 남자 2명이 있었어요. 네. 뭐 사석에서는
제가 X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남자라고 얘기할게요. 네. 남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빈집털이에요. 네. 직업이 빈집털이. 근데 또 한 분은 영어를 조금 하셔요. 그래서 두 분이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그 영어 조금 하시던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밀리터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빈집털이 분이 듣고 있다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밀리터리에 대해서. 속으로 저놈도 뭘 털다 왔나? 빈집털이? 밀리터리. 같은 털이 돌림자네요. 재밌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 제가 지금 순간 생각난 건데 그 사람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그 둘의 처지는 상당히 곤란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유익한 그런 대화 그리고 정말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그레이스 씨를 만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 CBS 방송에 특별히 애틀란타 사람들에 출연해 주신 우리 그레이스 씨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껏 또 그러셨듯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께 늘 날마다 기도하고 출근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분의 선하신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